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지금 그 헌재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극단적으로 나뉘어서 지금 예민하게 시위를 탄핵 찬반 시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이 백혜련 이 민주당 의원이 날개란 투척을 받아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이거 테러다, 잡아야 된다. 뭐 그런 가운데서도 자, 여기가 자작극이라 이렇게 말을 함으로써 상대편에서 더 분노를 하는데요. 이것을 믿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가 이 하는 점에서 한번 생각해 볼 점이 있는데요. 여기에 석동현 이제 변호사는요. 뺨을 때려달라 하는 것과 같다. 침을 뱉어달라 하는 것과 같다. 석동현 변호사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윤상현 의원도 자, 이런 말을 할 분들이 아닌데 이건 자작극에 가깝다. 의심할 문제다. 자, 이렇게 지금 들고 나왔습니다. 자, 그걸 과연 왜 그러한 합리적인 그런 그 증거들이 어떤 것이 있느냐. 그런 의심을 해볼 수밖에 없는 그 믿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선 이 석동현 변호사가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 변호사가 탄핵 변호사로 이제 윤 대통령의 친구지기로 변호사로 지금 활동을 하는 가운데 제가 이런 일들이 벌어지 가지고 아주 점잖으신 분이 이런 발언을 했어요. 피눈물 나게 매일같이 밤낮으로 탄핵 반대 외치는 수백 명 시민들 앞에 백의원이 불쑥 나타나서 정치 선전을 위해서 탄핵하라고 개소리를 늘어놓았다. 상당히 또 센 말씀들을 하셨네요. 근데 그건 내 얼굴에 침을 뱉어달라, 뺨이라도 때려달라고 유도한 것과 뭐가 다르냐 하고 따졌는데요. 바보가 아니라면 국민들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헌재 앞에 큰 소리로 자기 목소리를 낼 땐 반대쪽 시민들에게 욕설이나 계란은 물론 돌팔매질까지 각오하고 해야 한다는 일 아니냐. 이 유도를 했다. 그런 충분한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 분위기로 석 변호사도 거기에 여러 번 가고 또 윤상현 의원은 거의 밤낮으로 거기에 이제 거주하면서 상황을 잘 아는데 자 이것의 범인을 빨리 찾아내라고 그러는데 범인을 아직 이렇게 찾아내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찰들이 그렇게 많이 그 사진기를 들고 있는데도 이걸 안 찾아낸다는 것도 자 그 다음에 윤상현 의원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페이스북에 자, 이 계란 투척을 받고요. 계란 세례를 받고 나서 자, 이제 상대방은 마음이 아프겠지만은 이쪽도 탄핵 찬성 쪽에는 또 시운해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자, 이것이 윤상현 의원은요. 하루 늦게 이런 말을 어제 했습니다. 저는 매일 주야로 헌재 앞에서 이분들을 마주해 왔습니다. 결코 과격한 행동을 하실 분들이 아닙니다. 오직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모였을 뿐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계란 투척과 강제 해산이 민주당 측의 자작극일 가능성을 제기하며 관련 사진과 목격담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선입견 없이 공정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 억울한 희생자가 생기지 않도록 사태의 전말을 저도 끝까지 밝혀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신있게 상대편에서 자작극을 일으킨 것이 아니냐는 쪽으로 무게를 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과거에 민주당 측에서 이제 민노총과 더불어 얼마나 과격한 그 행동을 많이 해왔습니까? 뭐 쇠파이퍼라든지 또 트랙터를 몰고 온다든지 뭐 엄청난 경찰을 이제 이렇게 패버린다든지 뭐 수많은 그런 일들이 이제 화염병을 던지고 해왔던 그들의 그 어떤 그 내림 전통 그런 것에서 신뢰를 상실한 사람들이다. 이쪽 국힘당 쪽에서는요, 이 사람들은 데모를 많이 해본 사람이 아니고, 이 원래 그 어떤 체제 사상 행동에 있어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익숙치를 않는 쪽이죠. 예. 그런 점에서 이런 말이 나오지 않느냐. 물론 이런 테러라든지 이런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이게 특히 첫째는요, 왜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자작극이라고 하는 이유가 제가 7가지로 8가지로 말합니다. 지금 시국에 아주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전체 흐름에 이 이재명 같은 경우는 조급증이 마침내 뭐 밤길 조심해라, 또 테러를 해도 이제 지금부터 누구나 해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위협을 다 해버렸습니다. 깡패 같은 소리를 했다는 점에서 이것이 그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합리적인 의심이 되고요. 두 번째는 헌재 앞에 농성도 숫자적으로 더 이제 강화되니까 또 이 흐름이 전체적인 흐름이 이렇게 더 강화되는, 흩어버리려고 어떤 계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냐, 함정을 일부러 파준 것이 아니냐. 자, 이렇게 뭐 그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해왔던 대통령조차도 이렇게 탄핵을 하도록 만들어버렸던 그런 함정을 파다놓고 미루는 그런 측면도 많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작극의 의심을 받는다. 세 번째는 헌재 재판관들에게 자극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석 변호사라든지 윤상현 의원이 헛소문을 낼 자작극적으로 말할 그런 인물들이 아닙니다. 평소 때 그런 신뢰를 받아온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말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본인들이 그 현장을 너무도 자세히 알고 보고 있는 상황에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이거는 너무도 전체에 안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작극으로 보는 거죠. 네 번째로, 과거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한쪽이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뢰를 상실한 것이죠. 다섯 번째, 계엄령을 유도한 것과 같이 이재명의 거친 말들이 신뢰를, 이 방탄복 특히 입고 나와가지고 그러면서 자신이 못 나온다 하면서 굉장히 대통령급이나 되는 것처럼 방탄복을 입고 그리고 자신이 이렇게 테러의 소문이 있기 때문에 나는 잘 안 나온다 하면서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뢰를 많이 상실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섯 번째, 이재명 이 테러 위협은 자작극 가능성이 많이 있다. 이런 것이 나경원이 그런 말을 또 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자, 이런 분들이 이렇게 거짓말할 사람들이 잘 아닌 신뢰를 이재명보다는 더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하도 거짓말을 잘 하니까, 하도 뭐 꾸미기를 잘하고 뒤로 이상한 짓들을 하고 수많은 그런 이 범죄 행각을 하고 또 거짓말하고 이러니까 의심을 받는 거죠. 그 다음에 윤상현 의원도 시대에 가격한 행동 할 분들이 아니다, 이렇게 현장에서 보았던 점이 있고요. 그리고 잡지도 못하고 있다 하는 점에서 한 7가지로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고 자작극이다. 이것을 보면서 결론적으로요, 평소에 좀 더디는 것 같지만은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정당이 진실되고 확실한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든지 신속한 것도 하지만은 정확하고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근거가 확실한 신속 정확, 진실된 언론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거 되지를 못한 지금 언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 신뢰를 다 상실하고, 가장 신뢰도가 떨어지는 당이 저는 더불어민주당이라 생각합니다. 가장 신뢰도가 떨어지는 사람이 대표가 있다면은 이제 이재명이라고 제1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지지한다는 것이 우리 한국의 정치사의 슬픔이죠. 아픔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지, 지지, 사지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 하늘이 알고, 그 다음에 땅이 알고, 그 다음에 너가 알고 내가 알고 있다. 아무리 속이려고 그래도요. 그래서 천지, 지지, 여지, 아지. 천지, 지지, 여지, 아지.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네가 알고 내가 알고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진실되게 하지 않고 신뢰를 상실하면 어떤 사건이 있어도 언젠가는 그것이 선은 끝이 있지만은 악은 끝이 없다.
예. 자, 이런 말들도 있는데 이렇게 자작극 이야기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